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2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0여 대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만 12세 여성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정부가 지원하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 감염증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 접종 대상 여성 청소년들에게 방학 기간을 이용해 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폭염경보가 발생하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겠다고 바쁜 출근 시간에 떼를 쓰는 아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시되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걸 알려주셔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울면서 아이를 대할 경우 아이는 더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사랑과 격려로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더위가 이어진 최근 2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0여 대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6월과 7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여부 등 집중 점검 결과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3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 가운데는 모형배를 부착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배를 설치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만 12세 여성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정부가 지원하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 감염증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 기준 올해 지원 대상인 2006년에서 2007년생 여성 청소년의 HPV 감염증 백신 접종률은 49.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HPV는 생식기 감염 바이러스로 자궁 입구인 자궁 경부에 생기는 자궁 경부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 접종 대상자들이 남아있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간호사 A씨는 인터넷 카페에 고민 상담 글을 올렸습니다. A씨가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 하자 요양원 원장인 B씨가 인건비를 이유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본 B씨는 자신을 악덕업주로 만들었다며 일을 같이 못하겠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간호사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에 성공하자 B씨는 법원의 노동위의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사가 부당해고를 당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 행해져야 정당하다며 사직 권고를 받은 간호사가 고민상담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대처 방안을 찾은 것만으로는 해고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장이 그 간호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를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원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지만 요양원 입소 인원에 변동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노동위의 판단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책의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의무가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국민들의 노후 보장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살부터 60살 미만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살이 됐지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65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자는 2010년 49,300여 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47만 명을 돌파해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소득이 없어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스스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이미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선택한 겁니다. 낮은 출산율로 전체 가입자는 줄겠지만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 재정개혁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뒷짐지고 있던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금 개혁에 둘러싼 여러 논점들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국민한테 밝히고 토론을 붙이고 형식치레의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장기간 대치하면서 개혁 논의를 위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4도를 가볍게 넘기는 바깥 온도에 에어컨 가동은 필수나 다름없습니다. 4인 가족 한 달 평균 전기 이용량인 350kWh에서 100kWh를 초과했었으면 누진제 3단계 요금을 적용받는데 TV, 냉장고 같은 일반적 가전제품을 쓰는 상태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2시간씩만 켜도 3단계의 대상입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요금을 줄이려면 에어컨을 처음 켤 때 온도를 희망 온도보다 더 낮추고 강풍으로 공기순환을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2011년 이후 출시되고 있는 인버터형 에어컨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낮추는 데 전력을 2배 넘게 더 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뒤 26도 수준으로 희망 온도를 올려주면 30% 정도의 절전 효과가 생깁니다. 같은 원리로 2시간 이내에 외출 때는 에어컨을 끄지 말고 켜두는 게 유리합니다. 또 커튼을 치는 건 기본이고 선풍기를 같이 틀어주면 더 빨리 온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실외기도 주기적으로 청소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실외기에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앞쪽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됩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 실외기에 덮개나 그늘막을 만들어주면 과열을 막아 냉방 효율을 많게는 2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숨진 사람도 있는데 밭일하던 노인이나 노숙자처럼 불볕더위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서울 청계천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다들 더위 식히기에 나섰지만 한낮 기온이 35도 넘는 날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일사병 같은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6일 기준 1,1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 지난 3일부터 나흘간 발생한 환자가 400명이 넘습니다. 전체 환자 중 사망자가 5명인데 4명은 최근 2주 새 숨졌습니다. 지난달 23일 경북 청도에서 80대 여성이 온열 질환으로 처음 숨진 뒤 부산, 대구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밭일을 하던 노인이나 노숙자, 작업장 노동자처럼 불볕더위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에 열이 발산되지 못해 나타나는 질병인 열사병에 걸리면 경련이나 의식장애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땀이 더 이상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온이 41도까지 올라가면 장기가 손상돼 숨질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장시간 햇볕을 쬐지 않는 겁니다. 우선 뙤약볕에 1시간 이상 있는 거는 매우 위험하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태양열은 피하도록 하고 외출을 해야 한다면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현기증을 느끼면 서늘한 곳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에서 실종 열흘 만에 생還한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해 경찰은 CCTV 500여 대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동선 파악이 관건인 만큼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실종됐을 때에는 동선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외에 성인 실종자의 경우 CCTV와 위치 추적, 이동수단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종 성인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실종된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은 42,992명이었지만 실종 성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75,5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 성인의 수색 근거를 명시한
실종 성인의 소재 발견 및 수색에 관련 법률 제정안이 지난 1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 위치 정보 확보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카드 내역이나 CCTV 영상에 관한 요청 근거와 실종 성인 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채취도 허용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한 용도가 아닐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 구간이지만 왕복 6차로로 폭이 넓다 보니 과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단속용 CCTV는 설치돼 있지 않았고 2014년부터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총 3번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다 신호 위반 사고였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신호를 이렇게 준수해서 가는데 운전하는 차들이 아마 신호를 좀 무시해서 사고가 났던 걸로. 서울에 있는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은 1,730개소. 이 중 40곳에서는 최근 4년간 어린이 보행 사고가 2건 이상 있었습니다. 사망자 6명에 부상자도 452명이나 나왔는데 법규 위반별로 살펴보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연구 용역 끝에 단속용 CCTV 설치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6차로 도로이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CCTV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행 사고가 난 곳을 중심으로 57억 원을 투입해 설계가 완료된 순서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 이후 검사 과정에서 C형 간염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친 다리는 금세 나았지만 정작 생각지도 못한 간염 치료를 하게 된 겁니다. 어디서 걸렸다고 알면 생각을 해서 뭐 때문에 걸렸나 보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디서 걸린지 조차를 모르는 거니까. 실제 간염은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 김 씨처럼 어쩌다 발견하거나 간경화나 간암이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B형 간염은 백신이 1995년부터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돼 환자 수가 많이 줄었지만 C형 간염의 경우 치료약은 있어도 백신은 없고 검사비도 부담입니다. 환자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 겁니다. 이제는 8주, 즉 2달만 치료하면 거의 완치되는 그런 약이 개발됐어요.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결국은 주변 사회에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세계보건기구 WHO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C형 간염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C형 간염 검사비를 2만 원 정도로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C형 간염을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해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에 이어 싫다는 여성을 집까지 뒤쫓아가는 범죄까지 발생하면서 거주지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여성들. 최근 원룸이 몰려있는 지역이 범죄 장소로 악용되면서 한 SNS에서는 방범용 남성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좀 그냥 가세요. 자기가 좀 받아줘. 두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기부하는 캠페인의 일환인데 조회수가 3만 회를 돌파한 데다 이를 공유해야겠다는 여성들의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도어락 잠금 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까지 나오면서 여성들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양상입니다. 33세 이하 1인 가구 중 여성이 주거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은 남성보다 약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실정을 감안해서라도 여성에게만 위험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보시는 장비를 가진다고 해도 자신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보호하기는 무리이고 CCTV의 증설, 조도의 향상,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유동을 많이 활성화시킴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억제하자.
여성 1인 가구는 지난해 290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송쌤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종이접기 해보려고 해요. 준비되었죠? 선생님과 나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떤 나비일까? 짜잔! 어때요? 귀엽고 예쁜 나비죠? 그런데 이 나비가 슉 날아가기도 한답니다. 이 나비를 오늘 만들어 볼 건데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과도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려고 해요. 그럼 이 나비를 만들기 위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책상 위에 하얀색이 보이도록 종이를 먼저 내려놓고 세모접기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산꼭대기가 딱 만나도록 뾰족이를 접어주면서 오른쪽 왼쪽 다림질을 해주세요. 열어서 지난번 선생님과 함께 얘기했던 중심선이 생겼는데 이 선을 꺾어주면서 한 번 더 세모접기를 할 거예요. 세모접기를 2번 해서 열었더니 우와, 더하기자 모양의 선이 생겼네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배꼽이 어디 있어요? 배 가운데 배꼽이 있죠? 색종이도 배꼽이 있는데 어디인가 하면 자, 선생님이 점을 찍어 볼게요. 여기 X자의 가운데를 색종이 배꼽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만의 약속이니까 앞으로 색종이 배꼽은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뾰족이를 배꼽에 맞춰서 접어주고 아래에 있는 뾰족이는 편편한 데까지 끝까지 올려서 접어줄 거예요. 이제 또 중심에 중심선이 생겼는데 양옆의 선을 중심선에서 딱 만나도록 만세해서 올려줄 거예요. 자, 만세. 어때요? 어떤 모양이 되었어요? 하트 모양인데 너무 뾰족뾰족한 것 같지 않아요? 이 하트가 예뻐지도록 양쪽 끝을 옆에, 위에, 옆에 전부 조금씩 접어줄 거예요. 접어줄 때는 우리 친구들 엄지손톱만큼만 접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하트가 완성됐어요. 이 하트를 3개를 붙여서 나비를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나비를 만들어서 나중에 놀잇감으로 만들 때 벌어지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열어서 미리 안쪽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려고 해요. 자, 풀칠을 해서 붙였더니 하트가 더 이상 벌어지진 않네요. 자, 이 하트를 이제 나비 모양이 되게 붙여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는 하트를 거꾸로 놓고 양옆에 풀칠을 조금만 해볼게요. 양쪽 하트 옆에 풀칠을 조금만 해서 다른 하트 하나를 살짝 붙여볼 거예요. 어때요? 벌써 나비가 완성되었죠? 자, 완성된 나비에 예쁜 눈도 붙여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눈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반짝반짝 속눈썹이 예쁜 나비가 되었네요. 그리고 나비에 더듬이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자, 모루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양을 이렇게 꼬아봐 주세요.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자, 나비의 뒤쪽에 모루를 붙여서 이렇게 나비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놀잇감으로 만들어 볼 건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두꺼운 빨대를 본 적 있죠? 자, 이 두꺼운 빨대를 잘라서 붙일 건데 얼만큼 자를까?
우리 친구들 손가락 중에 제일 긴 손가락만큼 길이를 대서 잘라보세요. 가위로도 쉽게 잘라져요. 자, 이렇게 자른 빨대를 테이프로 입구를 막아줄 거예요. 자, 꼭 눌러주고 테이프로 입구를 막아주세요. 이제 입구가 꽉 막혔어요. 자, 이 빨대를 나비에게 붙여줄 거예요. 이번에도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볼 거예요. 나비 뒤쪽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두꺼운 빨대를 붙여줍니다. 자, 이 빨대를 나비에 붙어있는 굵은 빨대 안으로 쏙 넣어볼 거예요. 나비를 이제 날려볼 건데 힘으로 비행기 날릴 때처럼 날리는 게 아니고 입으로 훅 불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입으로 바람 부는 연습을 해볼까요? 좋아요. 입에 바람을 많이 넣고 힘차게 불어줄 거예요. 자, 준비. 어때요? 우와, 신기하게 엄청 멀리 날아갔는데요? 우리 친구들 나비는 어디까지 날아갔어요? 선생님이 직접 볼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아마 멀리 날아갔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종이접기 시간이 매일매일 기다려졌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보고 싶을 거예요. 안녕! 일반적으로 어른 말투로 아이와 대화하라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아기 말투로 의사소통을 할 경우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므로 흥미를 더 느낀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발음하고 다듬어 주는 건 아이가 의사소통을 잘 하게 되었을 때에도 늦지 않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